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담가두는 포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차를 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차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차법에서 포차법을 이행을 하는데 황실이라든가 귀족들은 기존의 도자기를 딱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를 만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나 열을 줘가지고 딱 압축을 시켰단 말이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압축됐던 차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다리면 되긴 하죠. 다리면은 근데 여기 또 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입차를. 장점은 뭐냐면 그 찻잎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약으로 달려가면 다리는. 약으로 하면 다림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너무 써요. 그 당시 막 실험의 과정에서 너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백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다리 잡고 우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려보는데 이게 별로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다가, 근데 명나라 중기쯤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릇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이 시, 그러니까 복건성은 복건성대로 차 농민들이 고민을 했고, 이 시기가 되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자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결국 그렇게 입차 형태로 하는 게 발효도를 높인 차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롱차나 그런 차들이 등장하고, 이 차 그릇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저기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잘 우러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릇이 숨을 쉬면 되겠다예요. 그러면서 이 시에서 이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등장한 게 요 차후예요. 자사차후예요. 근데 초기에 원시적인 자사차후는 굉장히 거칠었겠죠.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차를 다리는 것은 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우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불러요. 이건 도자기 그릇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차에 관계된 거니까 차호, 술하고 관계된 것은 주호, 물하고 관계된 건 수호,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국내 도자기 작가들은 이것을 다관이라고 불러요. 관이라고 불러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호라고 불러야 되고, 자사라는 재료를 이용하고 차오라는 양식으로 해서 자사차오라는 게 등장해서 자리 잡은 게 역시 명나라 중기예요. 도자기는 대략 아시잖아요. 흙을 이용하고 물하고 이겨서 점성이 높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 불이라든가 물을 잘 보관해서 유약을 바르고, 그래서 구워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흙의 종류, 유약의 종류에 따라서 독이하고 자기로 나누고, 자기 중에서도 청자하고 백자하고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등장하고 난 다음에 자사차가 등장합니다. 자사가.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차를 즐기고 차오를 즐기는 입장에서 관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라는 게 뭐였기에 이게 이 차오로서 뛰어난 재료가 됐을까? 그러니까 차를 우린다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차를 넣고 뜨거운 물 붓고 담가 놓아서 딱 따랐더니 차가 지닌 성질이, 그러니까 따르니까 여러 차례 하지만 차가 지닌 성질이 순차적으로 정말 잘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포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려내면 그것은 자차법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오래 담가두면 이건 포차법이 아니에요. 포차법은 최소한 차가 지닌 성질을 뜨거운 물의 온도하고 고려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략 우리가 보이차를 95도씩 우리죠. 95도씨 좌우간에 우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95도씨 물에 10초를 담가놨다.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또 우렸을 때 두 번째 한 15초를 담가놨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는 성분이 얘기죠. 매 회마다 나오는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포차의 실제로는 진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실 때마다 내 몸에서 다른 성분의 다른 작용을 하니까 같은 차라도 이게 몸에서 작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떫고 쓴 게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탄닌이나 카페인이 먼저 나와서 뭔가 내 몸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뭔가 나를 안정시키고, 이게 이제 포차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하고 물의 온도가 중요하고 거기에 담가놓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즐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차오를 쓰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차라고 하는 이 그릇의 조건이 첫 번째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찻잎 그대로 마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녹차는 산화시킨 게 10%이기 때문에 숨을 거의 안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자를 주로 쓰. 그렇죠? 그러니까 홍차는 거의 90% 가까이 산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역시 숨을
굳이 안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백자를 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우롱차라든가 이렇게 보이차, 이 상하시키고 또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 중간 정도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차들은 첫 번째 조건이 숨 쉬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밍밍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차를 넣고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온도가 적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빨리 식어버리면은 차가 우러나려고 하는데 못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열 전도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요리하듯이 쫙 이게 열이 쫙 전파가 돼야지, 그래서 잘 부어지듯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열 전도를 쫙 줘야지 차가 잘 우러나요. 그런데 요것만 하면은 차로 우리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숨을 쉬면은 잘 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온기 숨 잘 쉬어요. 거기다 보이차 우리면은 냉탕돼요. 그냥 숨을 너무 잘 쉬어요. 숨을 쉬되 나가야 될 것은 내보내고 나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사차의 숨구멍이 사람의 피부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는 구멍이 열려서 나가는데 밖에는 구멍이 아주 작아서 못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 나가려고 하는데 향이라든가 맛이 쑥쑥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차가 좀 드러나게 한다든가 보온이 잘 돼가지고 충분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차가 자기를 다 토해낸다든가 그러면서도 차 향이라든가 맛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너무너무 잘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명나라 중기 이후에 이 포차와 관계돼서는 지존이 된 거예요. 지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자사라는 재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도대체 어떤 재료일까? 두 번째는 자사는 돌이거든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는 절대 도자기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돼요. 돌은 센 놈이거든요. 아직은 이게 인간한테 아직은 소화될 수 없는 광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을 우리하고 친할 수 있는 성질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하고 친한 흙은 우리하고 친하잖아요. 흙먼지는 괜찮아요. 돌에서 나는 먼지는 치명적인데. 그러니까 이 자사 자체가 도자기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 숙성을 시키는 그러니까 흙의 성질로 바꾸는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작 공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작 공예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숨을 쉰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자사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건 사람이 만들 때 그 이 기공 자체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들기고 빗질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들겨 빗질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자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또 한편으로는 실용성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예술성이거든요. 이 자사 자체는 자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릴 부분이 그건데 상품이라서 자사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실용적인 차를 우리다 실용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술품으로 또 하나 영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구워내는 온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건 유약을 안 발랐기 때문에 소성이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초기의 자사차하고는 불이 직접 닿았어요. 그래서 초기 원시적인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에 등장했던 자사차를 이렇게 보면 무덤에서 출토된 거 시커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갓발을 씌워요. 얘들은 다 장작가만 했으니까 갓발을 씌우면서 이제 균등하게 나오고 지금은 다 전기나 가스가만 쓰죠. 근데 이제 왜 이제 소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유약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불로 이게 구워내면은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막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재료가 5가지라면 5가지 재료마다 다 그 적정한 불의 온도가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 고온에 구우면 이게 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흙의 성질로 바꿔놨다 할지라도 돌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가끔 철이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여기 약간 무늬가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게 하자라고 그러네. 문제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온도를 낮게 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도에 구워야 되는데 1180도에 굽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자사라는 재료가 돌이었잖아요. 이걸 숙성시켜서 흙으로 바꿨죠, 성질을. 그럼 얘를 다시 구워서 다시 돌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 돌로 가야 돼요. 돌의 성질로.
가야 되는데 못 미쳐. 그러면은 약간 흙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거예요. 자사차는 약간 이게 철이 녹아내리거나 약간 고온에서 약간 검은 그걸 꽃이 폈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왜냐하면 훨씬 차가 또 시원하고 원광이라는 이야기고. 근데 온도가 부족하게 보면은 예뻐요. 근데 약간 일단 숨구멍이 덜 뚫렸을 거 아니에요. 더 뚫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것, 공예에 대한 것, 디자인에 대한 것, 소호성에 대한 것, 이게 이제 포차 도구로서 자사차 실용성인 부분에서 체이다는 기준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상품이란 말이죠. 네. 이 상품으로서의 자사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역사예요. 사실 역사이고 차고 중에서도 최고 절정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용품이면서 예술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서의 자사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역사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 역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작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